자, 무섭게 증시가 하락하는데 제가 요 반등, 코스닥 반등에서 지난번에 요번에 반등이 적을 것이다. 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빠지는 이유는 이 코스닥에 개미들 신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코스피는 또 선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 증시죠. 해외 증시. 해외 증시에서 이 베트남은 오늘도 3%씩 빠지고, 지수가 덜 빠지면 뭐해? 코스피가 종목들이 박살나는데, 이 나스닥도 빠지고 있고, 그죠? 이 월봉을 보면은 이 중요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지 뭐 그런 것들이 무참히, 그죠? 지지선이죠. 나스닥도 깨질 수도 있다. 여기서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저는 이제 상황을 보자. 주식을 좀 줄여놓고 상황을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을 팔고 저도 이 하락 상품에 베팅 중이다. 하락 상품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만 원만 투자해도 10억이 아니더라도 1억씩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도 보여. 왜냐면은 그 종목이 이제 부도나면은 옛날에 IMF 때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죠. 여러분들이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왜냐면 그건 당하는 거니까. 이 하이닉스 같은 게 예전에 이 하락할 때의 두려움은요, 오를 때는 약하게 오르죠. 그냥 이렇게 뭐 쭉쭉쭉 오를 때도 이제 탐욕, 상승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락할 때는요, 이렇게 빠져. 그리고 빠지고 이제 안 올라와요. 문제는 반등 오고. 그럼 이런 데서 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어떠겠어? 공매도를 여기서 친 세력들은 이렇게 되면 푸근한 거야. 이게 올라오든 말든 이제 본전은 안 오니까 계속 놔두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 그죠? 하락에 이제 베팅도 쉽습니까? 전재산을 하락에 베팅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미래를 보는 사람은 있어도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모든 대중들이 더 떨어질 것이다, 더 떨어질 것이다 하고 전부 하락에 베팅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부. 마지막으로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뭐 이런 것들을 추천드렸잖아. 모르지. 근데 이것도 이제 쉽지가 않아. 이것도 이만큼씩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상황을 보자고요. 증시가 막 다시 반등이 올 수 있겠죠. 지수는. 근데 문제는 종목이 더 빠지고 있는 거예요. 종목이. 또 제가 지난번에 뭐 금융위기에 대한 것들도, 금융위기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잘 봐가서. 근데 상황을 보면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했던 원동력이 뭡니까? 수출이잖아요. 수출을 통해서, 글씨가 안 써지네. 이 대기업들이 세계화를 통해서 해외에 이제 공장들을 많이 건설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 국가들이, 특히 미국이죠. 세계화에서 이제 자국 무역주의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국 무역주의. 자기 나라에 공장을 짓자. 자기 나라에. 다 미국으로 와. 요번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전쟁이 있고, 또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 박자가 딱딱 맞아. 이게 보면은요, 미국이랑 러시아가 한패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같은 편인가? 유가 올리고, 금리 올리고. 그럼 어떻게 돼? 전 세계 약한 나라들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그죠? 이 과거 문제가 뭘까요? 우리나라 과거에. 대한민국이 여기 있다. 원래 공장을 여기다가 많이 졌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세계화 하면서 세계에다가 여기다 짓고 베트남에 짓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무슨
삼성전자 얼마 벌었는데 남의 얘기잖아. 우린 일자리가 없잖아. 국민들은 뭐 할 게 없는데. 무슨 말이냐. 미국이 여기다가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삼성전자 뭐 오스틴 어디다가 저 공장을 또 진다. 그죠? 그것도 이제 앞으로 시기가 어려워지는데 투자를 감행하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막 공장 짓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하나 지려면은 난리 나고. 게다가 미국은 전기세 싸게 해주고. 세금 낮춰주고. 한국에 있는 공장들은요.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쟁력. 미국에 있는 공장들 그 기업들은 살아남는 거고 한국은 국민들이 가난해집니다. 과거 산업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무엇일까? 뭐가 있었을까? 이거 인구, 그죠? 인구는 내려가고 있고 자원은 없고 게다가 산업화를 이끈 게 바로 전기죠. 전기. 이 60년대 이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거. 원자력 발전. 야, 60년 이거 그건 천재야. 미래를 내다보는 100년 뒤를 내다보는 고속도로 짓고 한 거는 천재인 거예요. 천재. 그거는 저처럼 미래를 생각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수준의 천재적인 행동들인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이제 없잖아. 좌건 우건 다 저기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국민들은 패 갈려서 싸우고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배가 고픈데 굶어 죽는데. 자, 수입 자재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 그럼 지수가 이제 오를까 내릴까 기술적 지표로 뭔가를 재지 말고 이 환율이죠.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이 전고점을 또 뚫으려고 그래. 계속 올라가. 인간의 탐욕은 무서운 거예요. 공포랑. 그러면은 이제 강남 부자들은 벌써 달러 산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뭐 4천억 달러가 있다 얼마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채권 형태로도 있지 얼마 없어. 생각보다 몇백억 달러밖에. 제가 몇백억인지 지금 잘 몰라. 나도 지표를 저기 안 꺼내놔서. 이거 방어 못하면요 돈으로 때려 눌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외환보유고가 더 줄어드는 거야. 갖고 있는 달러를 하는 거고 게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뭘 팔아서 갖고 나가게 되면은 달러로 줘야 돼요. 환전해서. 그럼 달러가 더 부족해.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같은 패수도 있고 유가도 자꾸 오펙도 감산하잖아요. 감산. 기름값은 올겨울에 폭등할 거고 다시 달러는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 원자재 하나 없고 게다가 뭐예요? 빚. 저는 가계부채를 예전에 10년 전부터 걱정했어요.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괜찮을까? 이게 언젠간 터질 텐데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쭉 오면서 가계부채가 폭증을 더했잖아. 이거 생각해봐요. 이 코로나가 오면은 경기가 나빠지는데 부동산이 왜 올라가? 쓸데없이. 주식이 왜 올라가? 돈의 힘으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전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코스피 지수를 놓고 지수가 어쩌고 코스닥이 어쩌고 우리 코스닥은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라 치자. 이 코스닥의 지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자체가 달라졌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요. 코스닥이 3천도 갔어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근데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허접하고 많은 기업들이 3천도 갔다고. 3천. 지금 원래는 이 차트를 이걸로 뭘 분석을 해요. 원래는 이게 지금 그 시가총액 자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시가총액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 카카오도 예를 들어 코스피에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무슨 카카오, 무슨 LG, 막 저 무슨 몇십 조짜리들을 상장했잖아요. 그 시총 자체가 높아진 거라고. 지수가 의미가 없다고요. 원래는 지수가 한 5천이나 6천 돼야 정상인데 거기다가 그 상장해가지고 기업들이 사기치고 페이팔 보세요. 페이팔 마피아라는 말이 있죠. 상장해놓고 먹튀하고 페이팔 주가는 우리 회원분 한 분이 페이팔 회사 쪽 관계가 있는데 뭐 주식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차트를 봤더니 비참하게 떨어졌는데 팔까 어떨까 그러고 있어. 그게 뭐야. 당한 거지. 근데 그게 저는 그거 하락에 베팅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 몇천만 원 1억이 있대 1억이. 어이구. 다 팔으라고 해서 다 파세요. 이미 4분의 1 토막. 이미 4분의 1 토막. 그럼 이 버블이 깨지는데 반등 오고 이런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경기가 하강하고 대한민국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인구가 갑자기 늘고 기업들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수출 겁나게 해가지고 돈이 갑자기 금리가 확 내려가서 증시가 막 폭등해?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는 거예요. 반등 오지만. 여러분들 오를 때 증시가 어디까지 오를까 예측하잖아요. 기술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돈 벌었잖아.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돈 벌고요. 예를 들어서 공매도 쳐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만일의 사태, 진짜로 금융위기나 무슨 경제위기가 온다면은 확장을 많이 한 기업들 중에 자산이 오히려 많고 부동산이나 그리고 무리한 확장해서 빚을 많이 진 회사는 파산하게 돼 있다. 파산. 옛날에 STX 조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아예 없잖아. STX 그룹 남았고. 대우에서도 뭐 있었어요? 대우에서도 뭐 많았잖아. 대우전자 없어졌잖아. 대우전자.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정리매매라면 10원이 돼요. 10원. 그럼 지금 10,000원이야. 여기다가 하락 배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고 10원이 되면은 많이도 하지 마라. 그럴 꽃들을 제가 뽑아놨어. 한 5개 정도. 100만 원씩만 해. 그 중에 하나가 터져서 진짜 정리매매 들어가면요.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100만 원이 10 몇 억이 돼. 왜냐면은 10원이 되니까. 24,000원짜리 2,400 곱하기 해봐요. 100만 곱하기 2,400. 예를 들어 24,000원 2,400 빼죠? 2,400 곱하기 1, 10, 100. 0, 1, 10, 100, 1000만, 10만. 100,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이잖아. 그러면 요 두 개에다가 공이 4개 더 붙잖아. 하나, 둘, 셋, 넷.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하나 더 했네. 24억 이렇게 된다며. 24억.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한 인물이 있어. 누구예요? 마이클 버리. 영화 빅쇼트에. 게다가 어쨌건 그 회사들이 주가도 내리기 때문에 주식이 내려요. 예를 들어서 다 내리잖아. 제가 여러분들 워닝 머티리얼 이런 게 거꾸로 하면은 이 거꾸로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이런 게 HMM이다. 주식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안전한가? 주식이 없는 게 안전한가? 근심거리가 어느 쪽이에요? 미국 주식으로 벌써 한 10% 올랐어. 10%.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를 쳐보자. TSLQ. 공매도가 아니라 이거는 안전해. 왜냐면 테슬라가 빠지면은 빠진 만큼 수익이 나는 건데 잃어봐야 1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밖에 안 잃으니까. 우리 현인들은 SQQQ 나스닥에 빠지는 거예요. 어쨌건 10% 먹고 들어갔어. 10% 먹고 들어가면은 수익이 붙고 나서는 조금 빠져도 안 무섭단 말이에요. 마음이 헷갈린다. 증시가 또 오를 것 같고 내릴 것 같고
그때는요, 어느 쪽이 더 우한인지를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추세를 믿으면 돼요. 시장을 믿어야 됩니다. 시장을 믿으면 돼. 추세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추세를. 그리고 저희 카톡방에서도 이 전저점 깨는 주식들은 다 정리하시라. 왜 들고 버티고 있어요. 이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 직원들 지금 난리가 났대잖아. 이거 보세요. 하한가 하나, 둘, 셋, 넷, 5개. 2만 세트 터지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종목이 더 위험한 거, 종목이. 그래서 반등 올 때마다 현금을 일부 만드시고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자. 상황이 여러 가지 뭐 좋지 못하니까 그 얘기를 드리려고 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코스닥 반등 와봤자 또 빠진다. 내일부터는 뭐 종목에 대한 진단도 좀 조금 드리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돌아가는 전세와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꼭 오셔가지고 들으시면서 나의 자산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락으로도 한번 명승부사와 함께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